두 번째 나경희 기자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이제 12월 27일이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준연동형제 선거법으로 이제 알고 계시죠. 선거법 개정됐다 이러면서.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뀐 법 중에 아주 눈여겨볼 만한 게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법입니다. 오늘 나경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청소년 선거권 관련해서 이제 바뀐 법 조항은 딱 네. 두 가지인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15조를 보면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는 만 19세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 살을 낮춰서 18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60조인데요. 60조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 정당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19세였지만 이제는 18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세 청소년은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는 네. 미성년자이지만 할 수 있는 네네. 이런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은 거죠. 이건 진짜 몰랐어요. 선거운동에도 그러게요. 연령이 네.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번 총선에서 4월 15일 치러질 총선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2001년 4월 17일생부터 2002년 4월 16일 그 1년 사이에 태어난 약 53만 7천여 명이 투표권을 새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에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전체 유권자의 약 1.2%에 달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네,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럼요, 네,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나경희 기자가 직접 이 청소년 유권자들을 만나기도 했던데 기사를 보니까 대체로 어떤 반응이던가요? 네, 이제 다들 물론 엄청나게 기뻐하더라고요. 다들 기뻐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동안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았을 뿐이지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되게 긴 역사를 가지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1948년에 대한민국의 최초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처음에는 21세였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1세였는데 이제 1960년에 20세로 한 단계 낮춰지고 그다음에 2005년 비교적 최근에 이제 19세로 19세. 그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운동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내건 거는 이제 1997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렇군요. 이제 18세로 낮추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 때도 이제 낮추자 운동, 이제 선거 운동 연령을 선거권 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자 운동을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2017년에 이제 벚꽃 대선을 했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도 그 2018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소속 청소년 이제 인권 활동가들이 국회 앞에서 머리를 비는 삭발식까지 했었습니다. 네. 삭발식을 하고 이제 또 노숙 농성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짧게 한 게 아니고 거의 2달에 가깝게 43일 동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그때 삭발식 때 다 참여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자회견에 원래 기자가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워낙 주목을 못 받아서 기자회견에는 원래 기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제 원내정당 대표도 오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많은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표를 갖게 되니까 원내 대표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처음으로 이 기자회견에 기자가 원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랍니다. 참 근데 웃지 못할 에피소드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우리를 향한 관심일까? 아니면 원내정당 대표들이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한 관심일까? 이런 씁쓸한 감정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러니까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그동안, 역사가 되게 길지만 관심을 갖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되게 악조건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드디어 처음으로 승리의 결실을 맺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활동가분들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정치에서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조금의 영역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좀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청소년 그 참정권 운동의 역사가 긴지 저도 새삼스럽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래 한 2005년도에 그 이제 19세까지 낮아질 때 네. 왜 기억냐면 대학생들 1학년들 중에 어떤 친구는 투표를 하고 어떤 친구는 네. 이제 그게 안 되기 그죠. 때문에 맞아요. 만 나이가 안 돼서 투표를 못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사회가 이제 학력을 되게 따지니까 대학생인데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게 굉장히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이렇게- 딱 생일 4월 16일을 그렇죠. 기점으로 네, 그래서 서로 생일을 물어본 활동가들도 너 이렇게 통과되자마자 너 몇 월생이냐 혹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스스로 못하는 거 아니죠? 몇 월생이냐고 서로 물어보는 그러네요. 네, 그또 진풍경이 첫 투표는 되게 설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참 자랑스럽긴 하네요. 근데 이 18세 유권자들이 어떤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기대가 돼서 네. 뭐를 기대를 하냐고 음. 여쭤봤더니 그게 하나의 또 하나의 편견이었던 게 18세 유권자들이 모두 어리니까 진보적이라서 막 정치 지형을 뒤흔들 거다. 이건 또 하나의 편견이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2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음. 보수적인 친구는 보수적이고 그렇죠. 진보적인 친구는 음. 진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 대선 때 이제 나추자 운동을 할 때요. 그때 이제 모의 투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거의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8세 청소년이라고 해서 딱히 뭔가 특정한 사고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을 따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19세 성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딱 성숙한 의식을 갑자기 딱 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똑같아요. 네. 그 전에랑 똑같아. 네. 다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 갑자기 미성년자인 성인으로 바뀌었다 해서 갑자기 민주적인 시민이 돼서 투표를 했던 건 네. 아닌 것처럼 이제 그분들도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 활동가 중에 한 분은 이제 흑인 참정권 운동하고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를 이제 예로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흑인이 투표권, 우리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했을 때는 흑인은 지능이 낮아서 뭐 지능 검사를 하고 줘야 돼. 뭐 이런 말을 했고 여성에게는 뭐 여자도 멍청하니까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렇게 그쵸. 말했듯이 근데 그게 다 결국엔 편견이었고 저희가 이제는 이겨낸 그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청소년에게도 보이지 않는 반응 그런 게 똑같다는 거죠. 청소년은 어리고 미성숙하니까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아니면은 그래요. 포퓰리즘 정책에 지지를 할 거야. 근데 이런 것도 또 하나의 편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정권의 부여의 기준이 인종이나 성별일 필요가 없듯이 네. 나이일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이 나경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18세 청소년 투표권 이제 이게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만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자체는 18세로 낮춰졌지만 네.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여전히 만 19세가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제 나이가 다 나눠져서 네.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는 할 수 있지만 투표 후보로 나설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또 제도적인 측면을 떠나서 무엇보다 여전히 네.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미숙한 존재.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뭔가 우리의 미래. 네네네. 네, 미래에 언젠가는 완성될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되게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야 하는 그런 순결한 존재처럼 다루는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목표한 바를 이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이게 보호는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뭔가 규정 밖으로 내몰고 이것저것 못하게 금지시키고 이게 보호가 아니고 한 시민으로서 언젠가는 시민으로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범주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저도 그렇지만 무슨 이렇게 청소년 모임이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늘 하는 말이 의리죠. 미래 세대라는. 네. 우리 미래 세대의 네, 희망. 그 말에 정말 넌더리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왜 자꾸 미래에 언젠가 그러네요. 권리를 받게 될 존재라고 청소년들이 그 생각하는 말을 건지. 실화라고 한 번도 생각 못 그러니까 해봤어요. 깊이 반성합니다. 네, 정말. 정말. 네. 저도 딱 아까 나경 네. 기자가 이야기하는 데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동등한 존재로서 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네.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참 쉽지 않았고 네.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들이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제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 말 안 쓸게요. 네, 진짜 고맙습니다. 네.